여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혜원아, 네. 이제 시작하자. 네. 태주는 송인섭 장관에게 공천을 받아 보좌관에서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왜요? 장관님 바쁘실 텐데. 송인섭은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 당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목되며 입지를 굳혀나가죠. 야,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아시나? 아주 거창하구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1등 공신인 태주는 장군, 앞으로 와. 희섭의 총애를 받습니다. 눈치볼 거 없어. 이런 날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받아야지. 하지만 희섭은 모를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독을 품고 있는 태준의 날카로운 이빨을. 송희섭 법무부 장관과 대한당 의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때 회원은 비밀스럽게 어떤 서류를 전달받고 이것을 조가병 의원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가 이것을 회수해 가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의원실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서류에 담긴 내용이 송인섭 장관에게 당내 주도권을 되찾아올 비장의 카드가 들어있었죠. 선영을 찾아갑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그쪽은 강의원이 전문가잖아. 어디서 나온 문건인가요? 어디서 나온 게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조 의원은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선영이 젊은 의원들과 힘을 합쳐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영은 조건을 달고 이 거래를 받아들이죠. 대신 노동환경 개선법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주시죠. 이승민 의원이 남긴 마지막 법안 말이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당 대변인 자리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이거 수지가 맞는 장사인지 모르겠네. 잠시 뒤 대한당이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한당은 총선 준비를 위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조 의원님. 근데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믿는 소지발이 야무지게 쳐있는데 좋을 리는 없지요. 장관님도 좋으실 때 실컷 즐겨주세요. 가는 건 한순간이니까. 대한당 원내대표인 이상국 의원이 총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기사가 터집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대한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 의원이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천을 쥐고 있는 원내대표 이상국은 희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희섭에게 잘 보이려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상국의 비리가 밝혀지고 서원영을 필두로 젊은 의원들이 이상국 의원의 사퇴와 또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아닌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 지도부 개편이 시급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다름 아닌 조가병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국이 확실한 거야? 예. 경찰에서 이미 관련 증거들을 모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상국이가 원내 대표선 물러나면 조가병이가 판을 휩쓸 거야. 이 정경이 새끼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천권부터 휘두르겠지. 이거 안 돼.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안 돼. 지금 이상국 의원을 비호하시면 문제를 더 키워서 장관님을 공격할 겁니다. 이상국 의원 정리하시죠. 태주는 조언하는 척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유도합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이상국 의원이 대한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조가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강의원과 손을 알려졌습니다. 잡으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등을 쳤는지 모르겠어. 선영은 비어있는 보좌관 자리에 놀라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강선영 의원실 이 보좌관님은 컴백한 거야? 이 부장관님이요? 여의도 아이유. 바로 출산 휴가를 떠났던 지은이 복귀하는데 태주는 이런 거 신경 쓸 새 없이
다음 작전에 돌입합니다. 원내대표 사태에 대한당 공천권 아기 다툼 시작되나 아주 난리가 났구만. 정치인들에게 공천권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서로 살겠다고 발버둥 칠 거야. 아군도 적군도 없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총선 전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건 당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조화병 의원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렇겠지. 공천권 꽉 잡고 있는 실세가 되셨는데. 고깃덩어리를 던져놨으니 이제 덫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남성은 태준처럼 의원으로 보이진 않는데 정체가 뭐길래 태준의 복수를 돕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말대로 덫을 쳐놨는데 제대로 걸렸네. 고마워. 별 말씀을. 태준은 사진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 즉각 조가병을 찾아갑니다. 기울기는 확실히 긴 모양이네. 장태준 의원이 여기를 다.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기세에 당당한 조가병에게 방금 전 받아온 따끈한 사진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한 번의 미소를 가시게 했죠. 네, 이것은 공천을 대가로 조가병 의원이 돈을 받은 사진입니다. 트렁크가 꽤나 무거웠겠습니다. 당일 쇄신과 변화를 맡을 비대위원장께서 공천권 장사를 했다면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무슨? 정론관의 기자회견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서 잘해봐. 이대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기자회견은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무슨 계좌 이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이요. 뭐? 칼을 뽑으셨으면 제대로 휘두르셔야지. 지팡이로 쓰시면 되겠습니까? 태준은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이 사진으로 조가병의 목에 목줄을 채워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장태준, 이상국 자료 네가 보낸 거지? 글쎄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기자회견 잘 하십시오. 조가병은 태준의 말대로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대한당이 오늘 회의를 통해 조가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송희섭 장관은 TV에 물건을 던지며 화풀이를 합니다. 이 전갱이 새끼. 남김없이 내가 요걸 못 막네. 요걸 못 막어. 태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조가병이 공천권을 손에 쥐었으니 이것을 인질로 검찰 인사권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거라고 말합니다. 검찰 인사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희섭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면 분명 조가병은 반발할 것이고 공천권을 얻기 위해 대한당 의원들은 희섭에게 등을 돌려 조가병 뒤로 줄을 서겠죠. 그때 아, 이 새끼는 맨날 전화질이야 이거. 이창진은 주진학 대표이자 송희섭 장관의 오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선영 의원이 발의하려는 노동법 개정안의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창진이가 그 법안 때문에 빽빽거리고 있어. 적당히 알아서 잘 처리해. 구린 똥냄새가 나도 그게 다 네 가슴팍에 꽃 피워준 걸음값이니까. 알고 있지? 태준도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창진의 돈을 받았습니다. 원식은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상국 의원의 비리 자료를 누가 넘겼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도담일보 김승우 기자라고 알아? 김승우 기자는 혜원의 선배입니다. 기사 고마워. 덕분에 데스크에서 칭찬 좀 들었어. 그게 내 덕분인가요? 선배가 기사를 잘 써서 그렇지. 그래서 혜원은 여러 가지 기사거리를 승우에게 주고 승우는 기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혜원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근데 있잖아, 그 장태준 의원님 말인데 이성민 의원님 선거 비자금하고는 정말 연관이 없는 거야? 태준은 이성민 의원의 보좌관을 하던 시절 선거 비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슈가 된다면 막 배지를 단 태준에겐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겁니다. 이때 태준은 대여 금고에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 중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이상국이 다음은 누군가 했는데 이걸 구하네. 호랑이 굴에 들어간 보람이 있네. 어떨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다시 파볼 수 있지. 이제 전면전인가? 나도 모르겠다. 남성은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제 2팀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요. 이 자료는 즉각 TV에서 보도됩니다. 주진화학 하청업체 리베이트 사건이 억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부뿐 아니라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국 의원, 이창진 대표, 송희섭 장관 사람들을 한 명씩 제거하고 있네요. 장태준 의원, 꽤 위험한 일을 하는데요. 지금 주진화학에 대한 비리 의혹이 터지며 여론은 그에 대한 수사를 바라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분명 이창진 대표는 송희섭에게 부탁해 수색영장을 막아달라고 할 겁니다. 이창진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중이야.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시면 더 많은 의혹들이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섭에 대한 의혹도 함께 키워놓으면 그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고민할 겁니다. 쓸만한 기림돌이었는데 걸림돌이 돼버렸네. 이창진 대표 대권으로 가시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정리하시죠. 그때 이창진 대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영장 기각을 부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당장 기각하세요. 아무 사유도 없이 바로 기각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져. 일단 검찰 인사부터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 나가고 떨어진 주가만 22%입니다. 저는 장사꾼이라서 사유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장관님이 하신다는 그 인사, 제가 구속이라도 됐다가 어디 무사하겠습니까? 7년 전 일까지 불거질 겁니다. 7년 전 일, 태준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송희섭과 이창진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리와 사연들이 얽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만 손에 피 묻힌 거 아닙니다. 기각 소식은 내일 아침까지 알려주세요. 이거 부탁 아닙니다. 태준도 몰랐던 둘의 과거가 있습니다. 송희섭 장관, 이창진 대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할 생각이다. 송희섭과 이창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던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을 묶고 있는 연결고리를 알아내서 끊어놔야 해. 선영과 마주칩니다. 태준 씨가 이창진 대표 노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나도 이창진 대표 잡아야겠어. 태준 씨가 알고 있는 정보 나한테 넘겨. 이창진 대표 코너에 몰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이야. 이 일에서 손 떼. 하지만 선영은 자신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이창진을 잡아야 했고 태준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송희섭 장관과 이창진 대표 사이에 내가 모르는 7년 전 사건으로 엮여 있어. 이창진은 분명 7년 전을 언급했습니다. 7년 전 일까지 불거질 겁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를 위한 사례를 조사하다 7년 전 주진화학에서 일어난 사고 기사를 찾아냅니다. 7년 전 주진화학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재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쪽 자료 첨부해서 보강하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화학에서 7년 전에 산재 사고가 있었어. 이렇게 선영과 태준은 다시 한 팀이 됩니다. 이때 좀 알아봤어? 네, 고담일보 김승우 기자, 그 윤혜원 신문사 직속 선배랍니다. 원식은 이상국 원내대표의 비리를 처음 보도한 기사가 회원에게 자료를 받았을 거란 의혹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상국이 문건 아직도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출처는 아직이지만 짐작하는 놈이 있습니다. 원식은 자신의 의혹을 송희섭 장관에게 말합니다. 장태준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가병이 쉽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그렇고 이상국 의원 그렇게 되자마자 이창진 대표 사건도 연달아 터졌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태준이 말하던 대응책들은 모두 송희섭 장관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이었죠. 이상국 의원 정리하시죠. 검찰 인사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대표 대권으로 가시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정리하시죠. 네, 확실합니다.
태준이 배신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야, 이 새끼가 사람 뒤통수를 아주 야무지게 치네. 어? 이 독사 새끼가 독을 아주 제대로 품었어. 아이, 참. 아! 태준을 불러옵니다. 아깝네요. 좀 더 키우셨으면 꽃이라도 구경하셨을 텐데요. 무덤덤한 태준의 반응을 보면 그는 자신을 부른 목적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도를 들킨 이 상황에서 송인섭 장관에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허물 벗고 이무희가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제가 아직도 장관님 보좌관으로 보이십니까? 얼씨구 초상집 개를 걷어줬더니 주인을 물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 저 자리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최연소 검찰지검장, 4선 국회의원, 원내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참 많은 이력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 이력에 한 가지 더 얹어드리죠. 현직 법무부 장관 최초 구속으로요. 장태준! TV를 켜는 태준. 기자들이 장관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트라이트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TV는 부수지 마십시오. 다 국민 세금입니다. 선영은 7년 전 화학 유출 사고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7년 전 주진화학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현재 공장 주변에서 유출된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가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말하며 주진 화학을 위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게 아주 요상하게 올라오네. 무슨 일인지 강선영과 의원실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 예. 결국 송인섭 장관은 결단을 내립니다. 뱀을 잡아올 땅꾼을 불러오기로. 지금 끝났어. 의원실로 갈 거야. 그리고 이성민 의원님 선거자금 조사건 검사실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담당 검사 이름이 뭐야? 장태준 의원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경철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최경철 검사라고 합니다. 최 검사는 태준과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내 손을 닦아버리는 최 검사. 장태준 의원님, 당신 같은 사람 제가 잘 알죠.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아무리 옷을 번듯하게 갈아입고 있어도 썩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정치에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 제 일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거니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갈 길이 바쁜 태준에게 사냥꾼이 붙었습니다. 탁월한 수사력과 추진력을 갖췄고 꼼꼼하고 진념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광그룹, 구홍그룹, 호세조선해양까지 국내 대기업 수사를 전담으로 맡았습니다. 원칙을 강조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 검찰 내 신임이 상당해요. 송인섭 장관이 정치권도 검찰도 임명을 반대하지 못할 사람을 골랐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이 모두 최지검장 선배들이야. 사표를 내는 검사들도 많을 거야. 그 세대교체 성공했다는 말도 나오겠지. 송인섭 장관의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그걸 노린 거야. 자기 사람도 남의 사람도 쓸 수 없으니까 아예 판을 새로 짜기로 한 거지. 송인섭 장관은 최경철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합니다. 최경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전 첫 출근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수사가 있으신가요? 최근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상당한 만큼 관련 수사에 곧 착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꼼꼼히도 조사하고 있네. 에? 얘는 다 좋은데 너무 느려. 그 태준이 자료 다 넘겨준 거 맞지? 네, 확보했던 자료들 모두 넘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적거리는 거야? 자신을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야, 최경철이 한번 보자고 그래. 뭘 매겨야 일을 제대로 하지. 최경철을 부릅니다. 최경철입니다. 자,
어서 와요. 자, 앉읍시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럴까? 네. 그 최 지검장 취임 후에 내가 술 한 잔도 못 따라줘서 이렇게 바쁜데 불렀어. 자, 한잔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겨둔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머쓱해진 희섭. 장태준 의원 내사를 진행한다고?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적당히 마무리 지어서 언론에 발표하고 영장 청구해. 지검장 취임 후에 첫 사냥감으로 좋잖아. 법무부. 고맙습니다. 혐의점과 증거들이 명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창진 대표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진우학 이창진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장태준 의원 수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혐의점이 있으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최경철은 소문보다 더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독서 새끼 잡으려다가 호랑이 새끼 끌어들였네. 하지만 희섭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럴 수 있나? 뱀새끼가 허물을 벗고 이 무기가 됐는데 장태준이 허물 찾고 와. 네, 알겠습니다. 한편 바쁜 시기에 태준의 아버지가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이거 국회의원 사무실 나와보네. 준비 덕분에. 태준은 아버지 친구분들께 기념품과 국회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빨리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세요. 야, 너 무슨 식사 한 끼 갖고 되겠어? 동네 잔치는 노려야지. 잔치는 무슨 아버지?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국회의원이 났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지. 이장이 지 막내 아들 사법고시 붙었다고 돼지 한 마리 잡고 얼마나 유세를 떨든지. 우스워서 꼴랑 사법고시에 어디 비빌 때를 비벼야지.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잔치를 여는데 태준은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죠. 의원님 언제 오셔? 회의가 좀 길어지네요. 그때 소식을 듣고 내려온 원식. 송희섭 의원님 밑에 계셨던데. 네, 이 장 의원님 고향에서 잔치한다고 이 장관님께서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기 저 송희섭 장관 법무부 장관? 예. 야 박수 한번 쳐라. 그리고 원식은 기가 막힌 현장을 목격합니다. 저야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욕심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저렇게 내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창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장 의원님 통해서 자리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취직 자리 알아봐주는 사람인 줄 알아? 다른 분들 부탁도 들어주신 거 그렇습니다. 아이, 성이라고 생각해. 아니 괜찮아요. 성이라고 생각해. 얼마 손도 그렇게. 원식은 곧장 희섭에게 이것을 보고합니다. 중앙지검에 넘길까요? 반찬 투정하는데 그냥 주면은 또 미적할 거야. 이번엔 그냥 직접 떠먹여줘야지. 직접. 야 숟가락 들어갔는데 입 안 벌릴 수 있냐? 이거 바로 예. 송희섭 장관은 이 내용을 언론에 뿌립니다. 지검장님, 수사 요청합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들어왔습니다. 대한당 장태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장태준 의원의 아버지 장모 씨가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 찬조금 명목으로 청탁성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 씨가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장태준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습니다. 만약 태준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는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장태준 의원 난감하게 됐네요.
이러면 주진해학 사건 조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태준은 당장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집에 계시면서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사실을 물어보는 태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런 적 없다. 말씀하세요. 그런 적 없대도 너는 이 애비가 자식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냐? 아버지! 이장하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몇 번 시답잖은 부탁은 했었다. 너 당선되고 나서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냐? 다 너 찍어준 사람들이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뭘? 돈 받으셨냐고요? 돈 안 받았다고! 그런 푼돈 받아서 자식 학길 망칠 일 있냐? 못 믿겠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던가. 자식이란 놈이 이 애비 말을 그렇게 못 믿어? 그때 검찰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태준의 아버지의 통장 내역 등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지만 정말로 혐의가 입증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태준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네, 선관위 자료와 장춘배 씨의 진술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춘배 씨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장춘배 말고 장태준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장춘배 씨를 조사한 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장태진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의 참고인 진술을 받을 겁니다. 정황만으로 현직 의원을 조사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정치인 수사하는데 정치적인 게 뭐가 문제야? 검찰 개혁 및 고위 공직자 비리와 부패 사범 척결,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필요한 법이야.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검찰에서 태준을 궁지에 몰아줘야 하는데 최경철의 수사는 너무나 신중하고 느립니다. 밥을 떠먹여줬으면은 꼭꼭 씹어서 잘 삼켜. 도로 뱉지 말고. 잘못하다간 지검장 자리도 뱉어야 될 거야. 상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되나요? 탈락에. 조심해야죠. 이때 태준은 위기를 벗어날 신의 한 수를 놓으려 합니다. 늦으셨네요. 국정조사를 여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예. 강선영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겁니다. 비대위원장 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신화학에 대한 국정조사 동의에 힘을 실어달라. 태준은 자신을 향한 의혹의 해명이 아닌 희섭을 향한 공격을 하려는 걸까요? 국민당 노승진 의원입니다. 검찰은 장태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데도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과거 송희섭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그러한 이유로 송 장관이 수사 지연을 지시했다면 이는 국회와 검찰의 정치적 야합이자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야당에서 태준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걸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사 지원을 지시하셨습니까? 장태준 의원이 장관이 보좌관이었기 때문입니까? 오전에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장태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최 지검장에게 약속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희섭이 독사 잡겠다고 이제 야당 손을 빌리네. 자네가 무섭긴 무슨 모양이야. 하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열어주시면 의원님 자료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송희섭 장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의원님도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가병 의원에게 채워진 목줄을 풀어주겠다는 건 좋은 조건인데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태준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라도 받으면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자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검찰에서 살아 걸어 나오기만 한다면. 거래가 성립됩니다. 뭐야 지금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선영을 찾아가는 태준. 지금 상황이면 검찰에서 영장과 함께 압수수색이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 다 압수당할 거고 모든 서류를 넘겨줄게. 당신은 맡아줘. 어쩔 생각인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조가병 의원을 설득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태준은 검찰로 향합니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당 장태준 의원이 사건을 조사 중인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 취소로 의원직을 잃을 수 있어 수사 결과에 치발 무덤속으로 들어가네. 무슨 용 빼는 재주로 검찰에서 나오려나. 그래서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일찍 오셨네요. 서로 바쁜데 시간 저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때 검찰은 태준과 관련된 모든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금고에 뭘 숨겨놓으셨습니까? 그런데 태준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물건 확인해 보시죠. 서류를 확인합니다. 송윤섭 장관과 영일그룹 성영기 회장의 유착 관계와 비자금 자료, 이창진 대표와 대한당 안현민, 이상구, 국민당 노승진 의원의 비리 의혹 자료들입니다. 잠시 후에 그 자료들을 중앙지검에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갈 겁니다. 송윤섭 장관의 비리를 눈앞에 두고도 재수사를 계속 이어가시면 검사님은 어떤 오해를 받으실까요? 검사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겁니다. 선택하시죠.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느냐,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사느냐. 태준은 호랑이 굴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 겁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밝혀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참, 세지도 좋아. 용케도 살아 돌아왔네. 국정조사연구소. 대한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진화학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송이섭을 향한 태준의 이 한수는 과연 적중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JTBC 드라마 보좌관 시즌2였습니다.